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예. 밝고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올해 네. 새해 첫 해부터 정말 흉흉한 일본 네. 지진도 그렇고 또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도 그렇고 장중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라 안팎에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은 건지 마음이 네. 더 무겁고 더 헛헛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희망찬 출발을 좀 해야 되는데 설에는 좀 좋은 소식이 있기를. 예. 그러니까요. 예. 아직 구정이 남아 네. 있으니까. 예, 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이제 광주를 찾았습니다. 헌법 정신에 이제 네. 헌법 전문에 네네. 5.18 정신이 들어가면 뭐 헌법이 풍성해지고 자랑스러워질 것 같다고 했고 네. 또 민주묘역 방명록도 썼는데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 시민의 위대한 헌신을 존경한다. 그 뜻을 생각하며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네. 한 위원장의 광주 방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통상의 그동안 정치 문법에서는 조금 비껴나 있는 태도를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관련해서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행보와 관련해서 제가 국민의힘 내부 취재를 해봤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동훈 하면 윤석열 아바타 이제 이런 그 이제 전선 뭐 이렇게 표현이 전선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런 그 상징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좀 그거를 탈각하는 형태의 정치 계획들을 좀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미래 권력인 한동훈 위원장은 좀 다르다. 메시지도 다를 거고 정치하는 행보도 다르고 한동훈 위원장은 술도 잘 안 마시고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비교하면서 미래 권력 한동훈 띄우기를 국민의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보수 언론들이 계속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를 만들면서 이제 차기 대권 여론조사가 또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종합해 보면 구도에서 윤석열, 김건희 여사,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분은 좀 안개 속으로 감추고 한동훈 위원장을 띄워서 일단 4월 총선을 좀 마크를 해보겠다 이런 건데 중요한 건 4월 총선이 끝나도 윤석열 정부의 임기는 3년이 남아 있다는 거. 그렇죠. 예, 그리고 총선 끝나면 여전히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제 온고잉 상태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림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통상 광주 방문하면 제일 먼저 5.18 묘역에 갔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5.18 묘역에서 무릎 꿇고 이제 참회하고 사과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은 광주 제1고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을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예. 현장에 가 있었던 기자들의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인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나타나니까 쫙 이제 사람들이 모인 이런 형국이었는데 방명록에 이렇게 썼어요. 2024년에 1929년 광주 정신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어떤 거냐면 95년 전 사건입니다. 예. 일제강점기 때였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월 30일이었어요. 나주역에서 광주로 떠나는 통학열차.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열차 타고 통학하던 시절이죠. 여기에서 내린 그 일본 중학생들이 광주여고 그 두 여학생의 댕기머리를 그때 이제 조선 여학생들이죠. 댕기머리를 잡아다니면서 막 희롱을 하고 그러니까 그 장면을 목격했던 그 조선의 남학생이 분노해서 막 항의를 하다가 현장에서 일본 학생, 한국 학생, 조선 학생이죠. 막 뒤엎여서 난투극이 벌어져요. 네. 이제
패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런 못 참아서 막 이랬는데 경찰에 갔는데 경찰이 일본 학생 편만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점기 시절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차별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학생운동, 그러니까 집단적인 항의가 벌어지고 이것이 이제 광주 학생 독립운동으로 하면서 1930년 5월까지 전국적인 동맹휴학, 항일 시위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제 저항운동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예. 이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이때의 저항의 역사, 불복종 시민운동의 역사를 다시 2024년에 1929년에 광주 정신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그때도 광주 시민들은 싸우고 있었고 네. 또 1980년 5.18 5월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 시민의 위대한 헌신을 존경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핵심은 시민혁명, 그다음에 저항, 그리고 불복종 운동, 항거 뭐 이런 키워드로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역사에는 1894년 동학 농민혁명부터 시작해서 3.1운동, 4.19 엄청나게 많은 시민혁명의 역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을 다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뭐 찬성한다고 밝혔어요. 네.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나중에 또 이거 안 한다고 하면 내가 했던 이 영상을 다시 틀어라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이런 생각인데 국민의힘의 윤재호 원내대표 오늘 처음 듣는다 그랬거든요. 네. 예, 오늘 처음 듣고 당 내부에서 논의해보겠다고 하는데 따로 밝혔어요. 국민의힘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뭐 이렇게 메시지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한다더라라고 하면 앞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좀 다른 이미지로 해서 이슈 선점은 하지만 뒤에는 정치의 내용이 보면 바뀌어 있거나 안 돼 있거나 된 게 없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표적으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게 사실 민주당에서 계속 제안을 했지만 국민의힘이 거절을 했었던 거고요. 결국에는 올 4월 총선에서 어떻게 그 정당 간의 구도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과제로 남겨놓는 차원이라면 이번엔 반드시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지 좀 고민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반드시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언행 불일치가 벌어집니다. 망언이 항상 주기적으로 나왔었어요. 예, 김재원 최고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문제 때문에 징계받았다가 이뇨한 혁신이가 대사면이라는 형식으로 살려준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비대위원, 최고위원 사퇴하고 지금 자기 선거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반복되는 문제를 좀 확실하게 끊는 모습을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준다면 그 발언, 오늘 한 발언의 진정성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예컨대 이제 신문 제목거리로 그냥 발언하는 수준이라면 그 발언의 진정성이 있다 이런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말만 하고 지나갈 건지 아니면 정말 의지를 보여줄 건지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5.18 정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역사에서 어떤 민주주의와 인권 이런 것들을 향한 끊임없는 저항의 역사였습니다. 상징적인 그렇습니다. 사건이에요. 그 어떤 그 불이한 상황에서 떨쳐 일어나는 시민혁명, 시민항쟁의 역사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시민혁명을 인정하는 차원에서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건데 반드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왜 국민의힘은 이렇게 번번이 찬성은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행을 하지 않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민의힘의 변화가 있을지는 약속을 지키는 정당 지켜봐야겠죠.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짚어볼게요. 한 위원장이 오늘도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을 수락 연설 때부터 계속 쓰고 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밀고 있는 단어. 약간 시그니처 같은 표현이 됐는데 그럼 도대체 이 동료 시민이 누구를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특수통 검사들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나는 동료시 한동훈 위원장의 동료냐 아니냐. 나는 동료일까 아닐까 스스로 막 자기 검열하고 막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던데 그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그 행보 그리고 특히 이제 단어 선택은 My Fellow Citizens 하는 그 오바마식 문법, 오바마식 어법을 차용해서 이제 한국에서 나의 동료 시민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진보 정치학자가 썼던 말이고 뭐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유럽의 뭐 해석 등등을 하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표현 대신에 동료 시민이라는 그리고 뭐 하는 것은 사실은 참여민주주의를 조금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법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오늘 대부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 70%가 이거 의혹이 있으면 반드시 특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우리 역대 정부에서 그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있었을 때 특검을 거부한 적은 없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오늘은 너무 시간이 늦어서 내일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후 늦게 이제 정부로 이송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 동료 시민들, 한동훈 위원장의 동료 시민들이 원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리고 또 악법이라고 규정할 뿐만 아니라 도이치 특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름도 바꿔서 부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고 도이치 특검. 그래서 천하람 위원장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 뭐 독일 특검이에요? 왜 갑자기 독일을 특검하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농담삼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정치의 컨텐츠다, 내용이다. 그러니까 말로는 뭐 나의 뭐 동료 시민 여러분, 그다음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정치의 내용을 보면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게 도는. 그러니까 요새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이모티콘, 네. 언행불일치다. 이 언행불일치를 정치권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 이건 진정성을 잃게 되고 리더로서의 어떤 자격을 실종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말과 행동의 일치가 있어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계속 다르게 나온다면 특히나 이제 이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뭐 명품백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특검 말고도 지금 건이 여러 건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분명하고도 바르고 정확하게 해명되는 대목이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든 입장을 밝히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300만 원이나 되는 명품백을 수수했는데. 해명을 하든 사과를 하든. 예,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쟁점과 관련해서 불러서 조사를 하든 서면 조사를 하든 뭐 그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아니면 무혐의 처리를 하든 뭔가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계속 뭉개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거 뭐 옛날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그걸 이제 소환해가지고 결혼하기 전부터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검까지 오게 된 거고 그렇죠. 총선용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진작에 작년 4월에 일찍 할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패스트트랙을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심해서 통과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치의 과정을 전 국민은 다 동료 시민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부는 예외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동료 시민들의 뜻을 어떻게 받아 안을지 요것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거부권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예. 양곡관리법부터 시작을 해서요. 간호법 그랬죠. 그다음에 방송 3법. 그다음에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통칭되는 노조법 2, 3조 개정과 관련해서도 급기야 본인의 부인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마저도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이 국회에서 의결된 동료 시민들의 그렇습니다. 이 대표자들의 의결한 법안들을 예, 다 그냥 무시하는 거거든요. 무시하거나 의도적 무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의회는요. 민의의 전당이고 국민들의 대표가 가서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면서 민주주의를 오늘날까지 앞서 말씀드렸죠. 1894년 독립혁명부터 시작해서 아니 5.18 정신 존중한다면서요. 이 민주주의 지키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다 존중한다면서요.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는 왜 민주주의를 허무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고도 바른 답변이 필요한 것이죠. 예. 5.18 정신에 비춰서 김건희 특검을 다시 보게 됩니다. 네. 오늘자 조선일보 칼럼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제목이 한동훈 약진이 여당 성공 안 되는 이유인데요. 네. 그러니까 주연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조연이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영화가 흥행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총선으로 가는 전략으로 이제 했는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 문제라는 관문이 있다. 네.
이 문을 열면 신장로가 펼쳐지는데 이 여사 문제를 이제 털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담긴 건데 네. 조선일보의 요 스탠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중앙일보도 그렇고 동아일보도 그렇고 소위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 조중동 3대 그 보수 언론이 앞다퉈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거의 날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죠. 예. 요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오늘 굉장히 재밌게 저도 아침에 읽었는데 A30면에 조선일보 A30면 양상훈 주필 칼럼입니다. 이런 대목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마주한 문제의 본질은 놔둔 채 연일 포퓰리즘 정책을 던지는 것도 김 여사 문제 해결 없이 새길로 가도 총선에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안 된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1년이 넘도록 기자회견도 안 하고 있다. 네. 세계의 역사에서 민주국가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뭐 신년회견도 안 했는데 올해 할지 말지 뭐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제 이런 등등이에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주연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자꾸 조연인 한동훈 위원장을 내세워 본들 국민은 그래서 김건희 특검 하라니까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똑바로 하라니까요. 네. 이 말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그건 됐고 한동훈 이렇게 띄워봐야 의미가 없다. 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수 언론들이 앞다퉈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근데 오늘 초반에 제가 이제 국민의힘 내부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은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림 교체.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인기 없으니까 장막 아래로 내리고 위에는 한동훈 위원장 체제로 이렇게 그림을 바꾸려고 하지만 국민들은 다 알겠고 그래서 특검 어떡할 건데요? 이제 이걸 묻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략이 과연 안 먹힌다. 통할 수 있을 그렇죠. 것인가. 예, 그리고 왜냐하면 동아일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없다. 그다음에 중앙일보 최근 칼럼에서도요. 퍼스트 레이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지금 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정도면 받아야죠. 그리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부권이 이미 예고가 된 상황이어서 내일 하겠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국면이 한다는 전환될 건데. 기미가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 신문들이 이렇게 뼈아프게까지 지적을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이러려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냐. 이런 한탄과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자원이 투여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인 것이냐라고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이죠. 답변이 필요합니다. 예. 네. 한 위원장 어제 대전 방문했었는데 요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대전 현충원 방문했을 때 군복을 입은 한 남성이 오늘 최수근 상병 생일이니까 참배를 하고 가라고 했는데 한 위원장이 이제 별다른 반응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요걸 두고도 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오늘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 집행위원장 인터뷰를 했는데요. 원래 오늘 최상병 생일이어서 그 해병대 전우회 차원에서 모여서 참배를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올 거라고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좀 행사를 준비해야 되는 집행위원장이니 좀 일찍 도착을 해서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디서 이제 까만 차가 쭉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지? 봤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내리더라. 그래서 막 가가지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러니까 현충원이니까 막 시끄럽게 하거나 뭐 그럴 수 없어서 참배만 좀 하시고 가시라. 뭐 다른 요구를 한 게 아니다. 그런데 그냥 외면하고 돌아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영상 화면을 보기도 했는데 이런 겁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다 얘기했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그다음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이게 왜 누가 지시를 해서 장관이 갑자기 해병대 사령관에게 연락을 해서 이첩 보류 지시를 한 거냐. 이유가 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특검이 지금 국정조사와 특검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파장을 몰고 올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예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5.18 정신의 근본이 뭡니까?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를 허물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열들이 정말 피를 쏟으면서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민주주의의 역사인데 그 역사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졌다면 이것을
제대로 바르게 고치고 잘못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고 넘어가는 게 정치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정치의 마치 과정. 모른 척하는 것처럼 보이니 모습을 그러니까요. 예, 두고. 그러니까 뭐 본인들에게 불리한 것은 빼고 유리한 것만 나서서 얘기한다면 내로남불인 것이죠. 예.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행보도 살펴볼게요. 오늘 민생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제까지 모습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처 업무보고 형식 대신에 국민이 참여하는 형식의 이제 토론회로 진행을 했는데 대통령 발언까지만 먼저 공개를 하고 주요 내용은 이제 녹화 요약본으로 공개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참여하는 건 일단 좋아 보이는데 네. 이거를 사전에 미리 참석자나 이런 걸 다 세팅을 해놓고 그것도 편집해서 나중에 공개를 한다. 요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근데 이건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각 부처별로 몇 명씩 보내라고 아예 차출을 해서 임기 초반에 국민 참여 토론회라고 했지만 이게 선택된 국민들 그리고 준비된 답변, 그러니까 준비된 질문에 준비된 답변을 하는 짜고 치는 어떤 그 연출 아니냐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어김없이 올해도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것 같고요. 사실 국민들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투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죠. 권력과 국민 사이에는 정보의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다 짜놓고 자기들끼리 뭐 필요한 거 묻고 답하고 뭐 그리고 임기 안에 재임 중에 R&D 예산 대폭 늘리겠다. 아니 올해 다 깎아놓고 이 부분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IMF 때도 우리가 줄이지 않았던 게 미래 먹거리. 반드시 미래의 우리 산업은 어떻게 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R&D 예산은 반드시 확보한다라는 게 과거 정부의 노선이었어요. 그건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폭 삭감해놓고 재임 기간 중에 늘리겠다. 이게 믿기 어려운 태도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우리는 수준 높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듣고 지혜롭게 판단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앞에 했던 말과 뒤에 하는 행동이 서로 앞말 뒷말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은 불일치한 상황을 계속 보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소통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니까 네, 이렇게라도 해서 이제 뭐 사전에 선택된 국민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라도 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형태로 보여졌다는 게. 중국이나 북한 이런 걸 많이 하죠. 참 답답한데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국민들께 잘 설명하면 국민들이 이해하시거든요. 우리 정부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런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선 자리에서 이렇게 도와드려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거든요. 그냥 덮어놓고 막 욕만 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국민과 만나는 게 두렵구나. 그러니까 기자회견도 못하는 것이죠. 올해 새 기자회견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도훈 홍보수석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 이것만큼은 분명하다라고 기자들에게 설명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하냐. 이건 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거예요. 언제 만났지? 기자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용산 어린이공원 개방 앞두고 작년 5월 2일 이때 깜짝 대통령이 등장해서 기자들과 뭐 떡볶이 회동했어요. 그러니까 정식 기자회견이 아니었어요. 그냥 막 그 용산 어린이 정원에 뭐 기자들 갑자기 오라 그래서 막 했었고 이때 보도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2022년 11월 18일 마지막 도어 스태핑 이후 165일 만에 대통령과 기자들이 만났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나서서 세계 역사에서 이런 민주국가에서 이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여태까지 정부 가운데 도어 스태핑을 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것도 제일 많이 만났다. 상태인데. 그런데 이것도 멈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용산으로 왜 갔냐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용산으로 왜 갔습니까? 청와대라는 구중궁궐 벗어나서 폐쇄적 운영 안 하고 국민들과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도어 스태핑도 하겠다라고 해서 용산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도어 스태핑도 도어 스태핑도 멈췄죠. 그리고 폐쇄적 운영은 여전하거나 더 심해졌죠. 심지어 금기어 같은 것도 생겼죠. 정보 통제는 더 심해지고 있죠.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의 무슨 대국민 토론회 이런 것들이 막 생기죠. 어떤 기획성이 보이는 이런 거 다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도대체 용산으로 대통령실 왜 옮겼어?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국민들이 또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모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자회견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도어 스태핑도 재개해야 되고요.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따박따박 답변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되어야 된다. 근데 지금 보수 신문들이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걸 보면 기피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윤 대통령의 속마음 어떻게 읽으세요? 못하는 거죠. 자신이 없고. 예. 국민들의, 그러니까 사실 기자라는 게 저희는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네. 어렵지만 힘들지만 물어봐야 되니까 안면멀수하고 물어보는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안 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저 못하겠어요. 저는 이런 선언 아닌가 싶습니다. 불편한 질문이 자신 많이 있으면, 나오는 게. 자신 있으면 나서서 기자회견 하겠죠. 그러나 자신이 없으니까 거죠. 부담스러우니까 못 나서는 거 아니냐. 아니 김건희 여사 그렇게 자원봉사 열심히 하시고 동물권 보호를 위해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까? 쏙 숨어버렸어요. 명품백 논란 이후에. 네. 예, 그러니까 네덜란드 갔다 오고 나서는 아예 종족을 안 보이고 있죠. 감춘 상황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 역시도 국민들 앞에 나서기가 어려운, 나서면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말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가 이 얘기만 했는데도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아이고. 이재명 대표 얘기 빨리 해볼게요. 네. 지금 일단 순조롭게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대병원에서 주치의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쉰 목소리, 그러니까 지금 목에 제가 뭐 취재를 해보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그 경정맥이라고 하는데 칼끝이 동맥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래요. 민주당 관계자. 천운이에요. 예, 하늘이 살렸다라는 얘기를 이제 의사 출신의 민주당 영입 인사가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금 간신히 그 물만 먹다가 오늘 오후부터 미음으로 식사를 시작했다고 하고 네. 쉰 목소리로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뭐 오늘 오전 라디오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까 첫 메시지가 뭘까 했는데 결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였다. 다행입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말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당장 뭐 퇴원해서 당무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회복은 상당히 빠르게 진척되겠지만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상태를 돌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난번에 단식 이후에 병상당무를 했었는데 아마도 병상당무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단식 때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무와 관련해서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다음에 원내와 관련돼서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네. 투트랙으로 해놔서 이 시스템이 단식 때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돌아갈 걸로 보이고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는데 다만 지금 공관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은 세웠으나 공관위 임명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대표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모양이에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또 하나는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뭐 자작극 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또 음해하는 것 같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뭐냐면 나무젓가락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와서. 에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었는데 저는 또 이런 방식의 2차 가해를 하는 2차 테러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인간적 성찰. 문제입니다. 문제. 예,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등등의 이슈와 관련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라는 태도여서 요 문제 그다음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피의자 김모 씨가 반성문이 아니고 변명문을 썼다고 한 부분도 저는 이상했거든요. 뭐 미리
준비했던 것 같고요.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물품이고 A4 8쪽 정도의 변명문을 썼다는 거고 지금 뭐 저 책 달라 그래 독서하고 싶다. 그래서 뭐 100가지 정도 되는 그 차트를 줬더니 그중에서 삼국지를 선택해서 2권짜리 삼국지 책을 읽고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사람을 그렇게 살해할 목적으로 민주당에 입당을 했다는 거잖아요. 원래 새누리당에 2015년에 입당을 해서 지금까지 당적을 유지하다가 작년에 민주당으로 옮긴 이유가 이재명 대표 살해를 목적으로 왔다면 그러니까 당적 논란도 있고. 예. 근데 이것은 정말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그 범인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뭐 발부가 돼서 조사가 그다음에 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왜 그랬는지 심리 분석을 해본다고 하는데요. 정말 끔찍한 테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네.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장윤선 기자와 취재 파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